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AI 혁신의 중심지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체 불가능한 AI 생태계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AI 기업 CEO들과의 깐부 회동도 재현됐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서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측 인사들이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건넵니다. 인공지능 AI와 IT 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 오픈AI의 샘 알트만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energy that I felt when I was in Korea, from the fried chicken shop to the barbecue pork, was incredibly energizing. Everyone in Korea loves AI.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SK그룹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도 참석한 AI 서밋에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혁신의 토양이 되고 대체 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젠슨 왕과 우리 기업 총수들이 서울에서 치맥을 함께했던 이른바 깐부 회동도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재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건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식구다. 비공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덕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고, 글로벌 CEO들은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벤처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삼성과 SK를 포함해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투자 규모만 우리 돈 1,300조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위상이 또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모인 샌프란시스코. 이들의 관심은 단연 한국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었습니다. SK그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85조 원 규모의 투자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 중 엔비디아와는 장기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 5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젠슨은 계속 배고픕니다.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more chips. AI 계획은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적용해 고성능 AI 반도체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열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협력이 일종의 장기 구매 계약이라며 확정적인 선주문을 확보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고, 네이버는 엔비디아, 글로벌 투자기업 브룩필드와 함께 AI 개발과 학습 운영까지 담당하는 AI 팩토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AI 로봇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입지와 첨단 제조 역량이 재확인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범여권에선 부적절하다, 야권에선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면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폐지 부작용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 전면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의결한 국면에서 정 장관은 오늘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전권 송치제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등 그동안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는 논평을 내놨는데 당내에선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의는 반려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조국 혁신당은 장관이 못해먹겠다며 검찰발 임무 해태에 명분을 주는 모양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임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를 낸 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장관이 책임 있게 일을 잘 마무리할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이 공적인 영역이 됐다는 김민석 후보의 공세에 정청래 후보는 정치 공작으로 성공한 전례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자신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 당의 미래를 생각한 것이었다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자 친청계도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의혹 제기의 즈음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김 후보가 수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말에 석연치 않은 답을 내놨다며 정청래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노코멘트다,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개하라면서도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연대했던 울산은 이겼고 분열했던 평택은 졌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하루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반면 김 후보는 합당은 당원 80%가 찬성하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할 경우 고민해보겠다며 보수 진보 개혁을 떠나서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된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은 열려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식 합당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한복 중 가장 덥다는 중복답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엔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김규리 기자가 담았습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에 몸을 맡깁니다.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며 무더위도 날려버립니다. 광장 한쪽 모래사장에선 해변 분위기를 실컷 살려봅니다. 도심 한복판이 해수욕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무더위에 이렇게 지키려고 왔습니다.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시원한 거 좋아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수영하러 왔어요. 물놀이 하니까 안 더워요.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잊어보고 태어나 첫 여름을 맞은 아기는 유쾌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날은 되게 더운데 좀 이렇게 넓은 폭포도 보고 하니까 좀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8개월 됐어요. 첫여름이에요. 그런 곳이 폭포도 있어서. 처음 봐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도심 피서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여행으로 왔어요. 도쿄보다 너무 더워요, 서울이. 그래서 좀 시원한 곳에 가고 싶어서. 보령 머드 축제도 막이 올랐습니다. 흙탕물에 무더위를 잠시 묻어두고 한여름 축제를 즐깁니다.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모래도 묻히면서 노니까 더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최상위 폭염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경남 양산, 의령과 경북 고령, 대구 달성, 전남 광양 등 전국 곳곳에 발령된 가운데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39.1도, 경북 경주 황성 38.7도, 경남 밀양이 38.5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우리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켜낸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갯벌 4곳이 추가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국내 세계유산 가운데 이렇게 확대 등재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세한 소식은 이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이고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갯벌은 밀물에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평한 해안 땅으로 한반도 서남해안 주변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함께 이 항해에 있는 갯벌을 엘로 갯벌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세계유산의 보존에 대한 리딩의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모두 162개국에서 3,1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우리 정부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관에도 5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15건의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과 갯벌 등 2건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왕조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대규모 시설 한양 수도성곽이 18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살인의 성적인 목적을 입증해줄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왜 따로 수사한 건지,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히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한 인물은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모 총경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성범죄를 광주 광산서가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수본 측이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수단은 강력계장의 상관이었던 이 총경을 상대로 당시 지휘 내용 등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리수사 지시한 적 있으세요? 박성주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장윤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이던 국수본 강력계장 최무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겁니다. 최 경정은 광주청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수사 지침을 전달한 당사자로 검경 조사에서 박 본부장에게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란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경은 경찰 조직 2인자 국수본부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경은 당시 광산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윗선 김모 경무관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럽에서 대형 산불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만 23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연합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주택가 전체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숲을 태우던 거센 불길이 바람을 타고 집에서 집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로 변했고 소방관들은 방어선을 치고 밤새 불길과 맞섰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서 발생한 3개의 산불이 합쳐지면서 대형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순식간에 3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는데 건조한 날씨에다 40도를 넘는 고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Los incendios están muy activos y como estamos viendo estamos en una situación inédita, una tormenta perfecta de altísimas temperaturas y un viento que no cesa, no da tregua.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만 5천 명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Salí al jardín y vi las llamas, estaba la UME, los bomberos y tal, y nos dijeron váyase corriendo. 스페인과 이웃한 프랑스에서도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선 파리 면적의 2배가 넘는 22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21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피난 차량 행렬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C'est inimaginable, c'est incroyable. Mais bon, c'est comme ça. Je pense que notre ami qui est au gouvernement il aurait pu faire des choses avant quand même.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EU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EU는 소방 항공기와 헬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작전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한 명이 숨질 때마다 미군 한 명을 살해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에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4차례 해상 봉쇄망을 뚫으려고 시도해 선원들에게 경고했지만 따르지 않아 선박의 엔진룸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이달 15일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이란 선박을 차단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do that. As you know, we're locked and loaded. We're locked and loaded and ready to go. 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관여한다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자폭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의 주요 미군 기지 3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레인의 미 제5함대 감시탑과 이라크 에르빌 공항 인근 미군 기지도 공습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 사령관은 앞으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인이 사망할 경우 희생자 1명당 미군 1명을 사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시민은 미군 시설 반경 500m 이내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일촉즉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지 이번 회담이 중동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주한미군에게 태평양 지역의 병참 허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수 병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전쟁 물자 수송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선체에 대형 상선 뒤에 모듈형 부두와 해군 함정이 연결됩니다. 해안에 부두가 없거나 파괴되더라도 모듈형 부두를 바다 위에 설치해서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 훈련입니다. 해안엔 모듈형 부두를 대규모로 띄워 대형 트럭도 너끈하게 상륙시킵니다. 바다에선 수송선, 육지에선 트럭이 되는 수륙 양용 차량도 동원됩니다. 지난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북 포항과 강원 홍천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지속지원 훈련입니다. 한미 장병 4,400명에 함정, 항공기 등 장비 6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operating as one team to move personnel, to move supplies, and to move equipment from the sea to the shore when a fixed port is unavailable.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 군수와 병참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주한미군 지휘부의 구상이 나온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 병참 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수와 병참은 억제력의 꼬리가 아니라 핵심이 되는 이빨이라고 강조했고, 힐버트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허브 역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If we just focused on sustaining 8th Army on the peninsula with the 19th ESC, what a tragic waste of resources available to the joint force in the entire Indo-Pacific. 주한미군이 제작한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가 태평양 지역 군수 허브의 청사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는 지속 지원 훈련을 경연제로 이어갈 방침인데 주한미군 허브 계획을 현실화하려는 예행 연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 영화를 놓고 평가가 이렇게까지 갈렸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얘기입니다. 특히 촬영이나 CG 같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호프는 관객 반응이 흥행을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평가도 1점부터 10점 만점까지 극과 극을 달립니다. 호프의 이른바 호불호 갈림은 영화의 기술적 측면에서 비롯된 게 큽니다. 오락 영화로서 훌륭하다는 쪽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 촬영을 높이 삽니다. 이 영화엔 곡성과 기생충을 찍은 홍경표 촬영 감독과 XM2라는 호주 특수 촬영 업체가 투입됐습니다. 007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참여했던 XM2는 드론 카메라, 바이크 카메라 등으로 호프에서도 엄청난 속도감과 시각적 쾌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무브먼트도 중요해서 카메라를 거의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CG를 두곤 이 정도면 됐다, 아니다, 한참 부족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노철환 교수는 호프 CG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프가 그 지점에서 관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CG라는 기술을 통해서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을 어떻게 관객에게 와닿게 표현하느냐를 만약에 놓고 본다라면 저는 호프는 결코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진 건 아닙니다. 게임회사 부사장 출신의 류기덕 대표는 호프를 보고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뭐 게임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원래 그 나홍진 감독 영화처럼 뭐 메시지나 막 이런 거보다는 뭐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그냥 재미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AI를 써서 1시간 만에 뚝딱 만든 영상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그만큼 CG에 대한 비판도 많고 관심도 높은 겁니다.
아카데미가 특수효과상을 도입한 건 1939년. 영화와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관객은 실사를 위협하는 시각효과, 즉 VFX 기술과 AI 영상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기술을 원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기술이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무언가도 찾고 있습니다. 영화를 둘러싼 상황 자체도 블랙 코미디가 된 호프가 영화의 미래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주말이자 중복인 오늘 무더위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극한의 더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극심한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산의 낮 기온 39.1도로 올 여름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영남과 전남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내일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곳곳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8도에서 39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엔 소나기보가 들어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50mm 정도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대구 37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소낙성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